오늘 할 얘기는 이제 수익 구조.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얼마 돈을 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해보고 배워보고 돈을 벌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수입 방정식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이 수입의 방정식이에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1차 함수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안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게 머리 아픈데 1차 함수 이러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1차 함수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복리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간 것만큼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나온다. 뭐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수입은 이 식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에다가 곱하기 능력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자세 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돈을 많이 벌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훌륭한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좋은 자세로 일을 하면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면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내가 일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도 안 할 수 있죠. 예. 저도 그래 본 적 많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한 개도 안 하고 하루를 진짜 보낼 수 있고요. 일주일도 일 한 개도 안 하고, 요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휴학을 했을 적에, 정말 한 달을 일 한 개도 안 하고, 당구만 쳤어요.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정말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급하면.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 오늘도 우리 아들놈한테 1시간 단위로 네가 뭘 했는지를 기록해라. 저는 이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놀아도 좋고 네가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 하루를 쭉 기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쭉 기록하고 나면은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고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의 결과도 되게 다 이렇게 예측 가능해지죠. 근데 제가 석산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모는 종이 같은 거 있어요. 파는 문방구에서 팔지.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막 24시까지 하는데 여기가 날짜에서 이때가 7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은 11월 달인가 있는데 7월 며칠인가부터 적는데요. 내가 뭘 했나 해서 형광펜으로 걷는데 아주 결과가 뭐냐면요. 빵 시간에부터 4시간, 4시간부터 8시간, 8시간부터 12시간, 12시간 이상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X, 이러면 세모, 이러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내가 공부한 리얼 타임으로 도서관 걸어가는 거 뭐 그런 거 말고 표시해봤는데요. 진짜요. 세모 X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 여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기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고 이제 긴장감이 막 나를 엄습하고 벌써 이제 4학년이니까 다른 어떤 애들은 이제 취직이 됐다 그러고 그러는데 취직 가고 그다음 카이스트 시험 보고 제일 마지막이 대학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직 시험 떨어져서 다른 거 트라이 할 수 있는데 대학원 시험은 그냥 원샷 원킬이야. 그거 끝하면은 더 이상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 시험이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정말 막판 가니까 다 동그라미가 돼요. 하루에 18시간도 공부하더라고. 지금도 제가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 나중에 커서 아빠는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물증으로 보여주려고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막판 가면은 막 하루에 18시간, 19시간, 18시간, 19시간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목표에 막 집중해서 야 이제 2주 남았다, 1주 남았다 막 이러고 가면은요 정말 열심히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나와서 박사 된 지 10여 년 만에 박사랑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동문수학했던 분하고 같이 아까 만나가지고서 얘기했는데 우리 다 지역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졸업 논문을 잠깐 미쳤었는데 6개월만 내가 대학원을 더 다니면은 진짜 좋은 논문을 쓰고 나올 것 같은데 교수가 야, 논문은 박사과정의 목표는 졸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나중에 회사에 가서 알게 되는데 직장인의 목표는 퇴근이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논문을 위한 논문을 내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 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 더 생산률이 좋아질 거다. 엄한 소리 연락에 해봐야 실제로 물건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자기가 개인 그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야, 근데 너랑 나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난 너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 나는 내가 지금도 엔지니어 하는데 뭐 이제는 안 하지만은 겁이 옛날에 났던 거는 꼭 하다 보면 어디서 막혀요. 네? 설계를 막 이렇게 진행해서 하다가 보면 어딘가 막혀. 그러면 책을 보고 선배를 찾아가고 더 훌륭한 교수를 찾아가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설계안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1년 지나면 꼭 사고가 터져. 능력 가지고도 안 돼요. 뭔가에서 부딪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시간은 계속해서 투자해서 할 수 있어. 근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빵에서 100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제 보기는 100이 만점이라면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한 30점은 있어. 예. 나는 무능력해. 그건 뻥이고, 그 말 대꾸하는 능력도 있고, 예? 변명하는 능력도 있고, 예? 깐죽거리는 능력도 있고, 막 목 조르고 싶게 하는 능력, 다 별게 다 있어. 예? 그 구타 유발자들도 막 있고. 그리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지전능한 분은 이 땅엔 없어. 그래서 한 70, 80점 더 과해.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우리 지도 교수를 거의 다 친처럼 생각했었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걸 다 알아. 예? 내가 아는 것도 그분이 다 알아. 그러니까 막 진짜 신같이 막 그분을, 근데 그러다 내가 그분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그 테니스를 같이 치는 모임에 이렇게 이제 대학원에서 갔는데, 아니, 공이 오는데 곡을 못 맞춰. 속으로 좀 바보 아니야? 예? 아니, 무슨 이렇게 공이 날라오는데 가속도 계산하고 있는 사람 같아. 이러고 있어. 공을 못 치는 거야.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세.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세는. 자세는 빵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00이 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일성 씨, 김정일 씨, 김정은 씨, 뭐 이런 분들, 이런 놈들. 예? 걔네들은 거의 히틀러, 막 유태인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은 마이너스 100점짜리 자세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떠올랐는데도 그 일을 실행하려면은 진짜 능력도 있고 노력 열심히 해야지 진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에 이 수입, 이게 정량적인 얘기고요. 정성적으로만 해서 어떤 성공은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일을 하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가 집중을 해?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당장? 일 생겼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날밤새 해는 거지. 예? 일 생겼다. 퇴근도 못해. 직장인. 예? 퇴근도 못해. 직장인. 그리고 계속 날밤새. 그리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당장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몸으로 때우는 거야.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몸으로 때워서 잘 안 되는 거 잘 알게 되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능력을 키워야지 하고 뭐 새벽에 영어학원도 다녀보고 뭐 공부해보는데 잘 돼요? 진짜 해보면 정말 안 돼. 난 지금도 영어라 그러면은 막 공포가 밀려와. 그래서요, 살아보니까요, 이거는 변수가 맞아. 그러니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변수가 아니라, 이런 거는 변수가 아니고, 이런 걸 상수라고 그래. 컨스탄트. 상수는 항상 그대로인 숫자를 상수라 그러죠, 그죠? 이게 상수예요. 자세는요. 자세가 바뀝니까? 진짜 안 바뀌어요. 바른 생활, 도덕, 뭐 심리학, 온갖 걸 다 배우고 그래도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의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바뀌길 바란다. 아니면 뭐 내 파트너가 바뀌길 바란다거나 내 스폰서가 바뀌길 바란다거나 아우 어려운 얘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수야. 상수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되죠? 그런 건 다 상수예요, 그냥. 상수. 그러면은 변수가 한 개 있고 상수가 한 개 있는 식을 수학적으로 쓰면은요, 이 변수, 이런 변수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편하게 들으세요, 마음 비우고. 이런 걸 독립변수라고 그러고요. 이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등호 이쪽에 있는 얘를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여기는 EBS도 아니고 수학학원도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1차 함수, 1차 함수의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게. AX 플러스 B. 그래서 Y가 예를 들어서 2X다. 플러스 1까지. 이다. 그러면 X가 1이면 Y가 얼마예요? 이건 금방 얘기할 줄 알았는데. 2 곱하기 1은 2에 더하기 3 되는 거지. X가 2가 되면은요. 그 5가 되고, 그죠? 이제 한 문제 푸니까 그 정도 쉬워지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함수예요. 근데 사람 뭘 바꾸려고 한다고요? 능력을 개발하려고 해. 그럼 A를 바꾸는 거지, 이 상수를. 그죠? 여기까지 지금 잘 안 보이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안 보여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상수 2를 한 3쯤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꿨다고 쳐. 그러면 Y는 안 보이니까 이 위로 올라갈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변수는 시간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을 얘는 일을 했는데,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요, 이게? 3 더 4가 나오는 거야. 2를 하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고. 그러니까 3 볼 때는 4가 불었고, 과장이 볼 때는 부장이 불었고, 그리고 부장이 볼 때는 이사가 불었고,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차이가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사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과장 부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앞으로 한참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는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 이제. 그죠? 이게 7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될 수 있거든요. 불안불안한 거지. 근데 빵 되는 거가 안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조현아 같은 사람들이지. 일단 회사 내에서. 왜 그런 거예요? 이 B 때문에. 이런 거를 Y 절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상수 곱하기 변수 더하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더하기 뭐가 있냐면은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은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먹는 밥을 수라상이라 그래. 우리 아버지 얼굴은 용안이고 엄마가 많고 엄마가 막 기가 막히게 이뻐 막 엄마들이 막 그리고 막 옷도 잘 입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왕자야. 그러면은 일단은 세포 겁나게 좋고 근데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를 잡으시고 밤에도 소를 잡으시고 계속 소를 잡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난 백정이 아들이야.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백정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결혼을 딱 했더니만 결혼했니 축하한다. 이거 그냥 살아라 아파트 33평 이거 탁 줘. 근데 아버지가 막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빌었는데도 반자에서 출발을 해. 20년 내에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근데 걔도 고맙지. 어떤 애들은 이 배경이라는 거는 더하기인데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줄 건 이거밖에 없다. 카드빚 뭐 이런 거. 네? 신용불량자 이런 거 물려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직장 월급 받는 대로 쫙쫙 빠져나가요. 깔끔하게. 얘는 뭐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D가 이렇게 되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게 4냐 7이냐가 아니라 여기가 더하기 1이 아니라 더하기 한 100쯤 되고 1000쯤 되고 이러면 당장은 앞에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겁나 많으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수입 방정식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별로 없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생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데가 직장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호봉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경쟁을 해서 뭐 누굴 이긴다 그래서 뭐가 아니고, 그냥 살아남는 쪽으로 가야지 되고, 제가 직장을 계속,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계속 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뭐냐? 새로운 희망은 뭐냐? 두 번째인데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이거는 뭐야? 답이 2차 함수라는 거예요. 2차 함수.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수입은 똑같습니다. 시간 곱하기 능력이 있고 곱하기 자세예요. 그 뒤에 배경은 쓰지 않을게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여기가 뭐 능력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고 있냐면 사회의 변화. 이게 트렌드인데 빌 게이츠는 최종 학력이 뭐예요? 고졸이에요. 네.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명예 졸업장을 막 주고 싶어서 그 대학에서 안 다니났어.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학력 무시되고 현재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답이 뭐냐? 결과나 실적, 결과라고 합시다.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 빡빡해라고 얘기하지만 IT 쪽에서 특히 네트워크 쪽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어쩌구나 저쩌구나 또 요즘에 알리바바? 예, 저도 그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잘 만들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예문이 다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마윈. 네. 지금 벌써 뭐 구글 따라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요, 현재부터 미래에는 수입 방정식은요, 시간도 변수고, 문제는 뭐냐? 능력이 아니라 이 새로운, 내가 어떤 결과를 낼 거냐가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는 여전히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변수는 우리가 되게 X라고 표시하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X는 이렇게 X 제곱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다 이제 상수를 곱해요. 그래서 여기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식이 Y는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는데 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상수죠. 개수라고 그러는데 상수인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져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Y는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뭐 어떻게 쓸까? 아무렇게 씁시다. 제일 쉽게 X 플러스 100 이렇게 합시다. 네?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 Y는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2죠. 2, 3, 103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103을 만든 거에서 가장 큰 변수, 뭐예요? 이놈이지. 그죠? 근데 얘가 사이즈가 엄청 작을 때 얘기야.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우리 아버지는 뭐 내 파트너는 뭐 아니면 내 스폰서는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내 사이즈가 작을 때예요. 내가 내놓고 있는 결과가 작을 때 얘기야. 근데 X가 10쯤 돼보세요. 그럼 Y가 얼마가 돼요? 10의 제곱은 100입니다. 100에다 2 곱하면 200이에요. 200에다가 210에 310이 되죠.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큰 놈 뭐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지. X를 100이라 그랬지. 10이라 그랬나요? 맞다. 100 좀 합시다, 100.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100의 제곱은 만이에요, 만. 그러면 2만 100에 2만 200이야. 그죠? 그러면 2만 2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2만 200원짜리 물건 있어요? 없죠? 2만 200원이면은 자연스럽게 우수리는 띄워줘.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우수리로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변호사셨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빌 게이츠 전기를 읽다 보니까 아버지가 변호사셨구나 하지, 빌 게이츠가 내놓은 업적은 변호사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수많은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예요. 전 세계 사람들 책상 위에다가 다 데스크탑을 올려놓은 사람이야. 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가 이 뒷부분이 하나도 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수입 방정식, 그러니까 1차원수의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2차원수의 세상 수입 방정식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이 복리로 늘어나는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좌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근데 이렇게 된 수입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접한 거는 정말 저는 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접하게 된 게 일단 제일 큰 복이고, 두 번째 정말 저의 그 탤런트는 그걸 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도 1일 때가 있고 10일 때가 있고 100을 커지니까 내가 왜 했고 전에 무슨 직업으로 갔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좋은 직업에 있었던 분일수록 그냥 단지 시간이 과거가 아깝기만 한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시작하다가 왜 자꾸 드랍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첫 번째, 드랍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요,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수많은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시작했다고 해서 다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어디 가다가 잘 안 되는 거나 중간에 스톱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도 놀랍게도 대부분 다 결혼해. 네. 그러니까 연애는 한 뭐 7년, 8년을 하고 나서 스탑이 되고 3달 만에 결혼해, 딴 놈이랑. 그죠? 결국에는 다 결혼도 해요. 뭐도 하고. 근데 왜 드롭하느냐? 첫 번째는 원래 드롭은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차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쉬운 2차 함수 하나만 써볼게요. y는 x의 제곱. 겁나게 쉽죠, 그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더 쉽게. 빵을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요.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 나와요. 근데 1차 함수랑 다시 써보면요. y는 x, 이건 이제 1차 함수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되게 간단해요.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빵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 집으려고 2 집어넣으면 2 나와서요. 1차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면은 간단하게 비교하면 한 놈은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한 놈은 바닥을 이렇게 끼고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사이즈를 확 키워주는 게 자명해 보이지만은요. 왜 드롭하냐면은 딱 요게. 요 부분. 시작이 2차 함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집어넣어 봤던 건데 2분의 1을 집어넣잖아, 여기다가.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이 나온다니까. 놀랍죠. 충격적이죠. 내가 했던 것만큼이 안 나와. 그래서 요 밑에 그림 보면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딱 꺾여서 여기로 간다니까.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1이 될 때까지는요. 1차 함수가 낫다니까. 수학에서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와서 그런 얘기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대충 들어봤었는데 수학에서 가장 큰 이 진보는 뭐냐. 수학이 지금 미분방 정식이냐 뭐 달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낸 게 다 필요 없고 1, 2, 3, 4, 5, 6, 7, 8, 90을 누가 정했냐가 수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 가지 공학의 그냥 제일 근간이죠. 이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제일 1, 2, 3, 4를 누가 정했냐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이런 거를 단위수라고 그래요. 단위수. 1씩 넘어가는 단위를 정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단위, 한 파스, 한 셋이 될 때까지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목표를 일단 정해야 돼요. 변곡이 시작이 되는 이 지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다. 내가 학교를 갔다. 내가 뭐 연애를 한다. 뭘 할 때도요. 진득하니 남자를 10번은 만나야 되겠다. 이놈이 뭐 나를 보자마자 뭐 달겨들건 뭐 기술 들어오건 뭐 하건 간에 아무튼 간에 잘 방어하면서 10번은 만나보죠.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요. 이 빨리 판단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 패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요까지 가다가 끝내버리고 이 한 판을 못 해보는 거야. 뭘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위 수까지는 가보셔야 돼요. 갈 때까지 이 평범한 1차 함수, 이 과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슨 이렇게 비난이나 약간의 업심여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나한테 물어봐.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봐. 2만 되면은 자기 지 수입에 따블이 될 텐데, 이 한 파스를 2번만 지나가면은, 3 되면은 3배로 늘어나요. 3이랑 9니까. 4, 5, 10 되면은 10배, 20배, 이거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그 판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시작해서 가는 동안에 사업이 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 치킨집 하면 얼마 벌어요? 뭘 얼마 벌어요? 처음에 얼마 썼냐가 중요하지. 인테리어 얼마 주고 했고, 점포 돈 얼마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얼마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요. 지금 얘를 직장인 월급을 쫓아왔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투자한 돈이 회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로 얼마를 더 일을 해야지 내가 직장을 다녔던 것만큼의 수입이 되냐고. 거기가 얘랑 비슷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근데도 왜 취직을 해요? 왜 사업을 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늘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보여줬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고서 막 악을 물고서 버티면서 가는 거지. 그게 사업이지. 근데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페레벨 그 말로다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따 얘기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기를 suspended satisfaction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만족,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연되고 있는 만족, 뭐 이 정도 의미예요. 요 구간을 누가 여하히 잘 지나가느냐 해요. 여기 잘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자기 개인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자,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하면은요, 1차 함수 말고 2차 함수의 세상이 있다. 이만큼 벌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만한 능력자인지 사실 감도 못 잡겠는데 그렇게 벌게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시스템 속에 2차 함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2차 함수의 시스템이 가는데 정문 앞에 있는 거 저 지연 만족 구간 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조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진짜 자기 아버지 하와이 교육감을 지낸 공부 잘하는 자기 진짜 아버지가 있고 자기를 이렇게 성공으로 안내한 이 생각을 바꿔준 자기 친구 진짜 부자 아버지.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배웠던 자신한테 줬던 그 인투이션을 줬던 그 정리해서 만든 책이 그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만나서 그분 강의. 그래서 그 책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의 전반 한 반 정도가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1번 지연 만족이에요. 자, 지연 만족이 무슨 얘기냐?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잖아요. 예를 하나 딱 들으면은 그냥 얘기가 끝나는데 오늘도 대충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전이라는 기름밭, 유전을 발견을 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전이 발견됐어. 기름이 찔끔찔끔 막 나오는 유전. 와, 그럼 대박 난 거예요? 일단 대박 날 기회,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기회를 잡은 거지. 이거를 파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파야 돼, 파. 그럼 유전을 하면 이거 개발을 해, 개발. 근데 이 개발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땅을, 여러분, 이렇게 1000m를, 똑바로 이렇게 1000m를 가는 거 똑바로 쉽지 않아요. 2000m 가는 거는요, 어려워요. 그거보다 5만 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땅 속으로 1000m를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유전이 확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 근데 쫙 내려가다 삑사리가 나서 일로 가. 쫙 내려가다 삑사리. 이렇게 한 5방만 삑사리 나면은 개발해서 하나가 자빠져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지 않으면은요, 여기 기름 난다 한번 파볼래? 삽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 이게. 네? 어려운 얘기라니까요. 근데도 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했어. 근데 제대로 뚫어가지고 뻥 뚫려서 시커먼 게 나와. 옛날 그 자이언트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막 새카만 기름 뒤집어 쓰고 막 좋아 죽어 막 기름이 나와. 그런다고 돈을 벌어요? 아니라니까 불도 잘 안 붙어 그거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정유를 해야지 돼요. 그 정유하는 정유회사가 있어야지 돼요. 어마어마한 큰 회사죠. 정유를 했어. 쫙.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와서 이거 바가지로 퍼가나? 뭐 주전자 와서 떠가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거를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는 국가 단위에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송유관 공사가 있죠. 예? 걔네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퍼다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규모가 크니까. 그죠? 송유를 해. 그래서 기름이 어디로 가요? 그럼 뭐래? 판매를 하는 거지. 판매해서 돈 벌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지. 수금.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돈을 줘서 이게 손익 분기점까지 가야지 돼요. 예. 자기가 투자 이동안 다 한 게 뭐 여기까지가 다 이게. 이게 다 투자라고. 이 많은 돈을 지금 꼬라박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서 수금을 다 해서 손익 분기점까지 갈 때 드디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돈을 계속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앞에서 기름이 하나 나오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재앙이야 재앙. 막 머리만 아프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참기름이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기름은 퍼다가 밥이나 비벼 먹지만 막 머리 아픈 거지.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이 시간 이후로 한참 후의 미래죠. 이때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배울 건 뭐냐? 이때까지 만족이 지연되고 있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된다는 거지. 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부자 아빠의 조언이 뭐냐면 캐시플로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의 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유의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책의 반이 박스 4개를 가지고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막 박스로 왔다 갔다 머리가 복잡했는데 세 번째인가 읽는데 쫙 꽂히더라고.
이 양반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다 알겠어.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는데 다 알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두 번째, 캐시플로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박스 4개인데, 이렇게 된 박스하고 이렇게 된 박스를 2개를 놨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다가는 수입이라고 쓰고, 밑에 박스는 지출이에요. 그리고 이 수입과 지출을 갖다 갖다 하는 거, 이런 걸 손익계산수라고 그래요. 회계학에서. 수입을 관장하는 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회사의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지출. 어디다가 제일 많이 써요? 특정을 이렇게 보면. 밥. 엔겔지수 높아서 밥. 옷이나 옷. 아니면 얼굴에다 한번 시원하게 발라. 뭐 어떠해? 다 제일 많이 내 돈을 가져가는 데는요, 국가예요, 국가. 응? 내 재산의 10%는 영원히 자기 거야, 국가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내가 번 돈은 많지만 사실은 내가 쓴 것도 겁나게 많다. 그래서 그걸 막 증명을 해요, 진짜. 그럼 이렇게 막 다시 준다, 이거가. 그래서 이 막 회계사, 세무사한테 계속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이 탈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세를 계속 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못 살아. 다 도망가. 부자들은 다 도망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지출은 국가가 제일 겁나게 센.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회사로부터 돈을 벌어서 국가로 지출하나서요.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요로 가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요쪽으로 가는 거를 부채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A에서 B를 뺀 거예요. A 빼기 B를 해가지고 A가 B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고요.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부채로 쌓이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일로 가는 게 좋아요, 일로 가는 게? 일로 가는 게 좋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를 B보다 크게 만들어야지 돼. A를 B보다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이 뭐예요? A를 키우면 되지. 2번은 뭐예요? 지출을 줄이면 되지. 그죠? B를 계속 작게 만들면 되지.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막 허리띠를 졸라매라, 뭐, 옛날에 독일 라인강의 기적 담배 필 때 4명이 모여 성냥을 켰다, 막, 뽀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절약하면 부자 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 아주 투자 마인드를 다 없애버리고 도전 정신을 없애버리는 마인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수입을 키우는 거지. 지출하더라도 수입을 키우면 이게 이제 부채 쪽으로 안 가고 자산 쪽으로 가지. 책 읽어보세요. 수입을 키워서 지출보다 많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이 수학은 얘보다 얘를 크게 만들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런 수학의 생각, 상식적인 생각, 1차함수의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증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수입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입을 갖다 주는 데는 회사라니까. 그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짜웅하고, 응? 일요일날 나가서 또 일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승진이 되지. 그래서 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돼. 대리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됐어요? 옆에 있던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애가 이제 대리 되셨는데 조그맣게 차라도 하나 사셔야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옆에 있는 김 대리가 샀어.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지출이 안 줄어든다니까요. 과장이 되잖아요. 하나도 안 도와줬던 애가 이제 중형차를 타셔야죠. 뭐예요 지금 과장님 차가 이게. 막 이런다니까. 좋아. 그럼 내가 참으면 돼. 근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진짜 이 부채 쪽으로 가게 하는 부채가 태어나지. 부채가 태어나. 그래서 막 태어났을 때는 그냥 10,000원짜리 우유만 갖다 콱콱 물려주면은 애가 무럭무럭 자라던 애가 갑자기 다양한 그 먹거리를 먹기 시작을 하고. 네? 옷도 그냥 아무거나 한 개만 펴 강보에 싸서만 두는데 애가 그냥 옷도 막 입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부채 쪽으로 그냥 확 기울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애가 재능이 있어. 야, 나 애가 나 닮은 줄 알았는데 애가 재능이 있는 거야. 예? 부모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부모랑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허리가 휘어지지. 응? 재능이 있으니까. 애가 커요. 절대 못 쫓아간다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식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1차를 해. 1차는 다 그 회사 돈으로 하지. 1차가 끝났어. 그럼 이제 2차를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장님은 다 집에 갑니다. 제 나이 또래쯤 되신 분들은요, 같이 일단 같이 노는 것도 힘들어. 다 집에 가야 돼. 왜 그래요? 네, 어울리기가 힘들어서 안 해. 어울리고 싶으면은요, 간단해. 야, 2차 내가 쏜다. 골든벨 어딨냐? 가서 펴. 이러면은 그냥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난리가 나지. 직원들이. 예? 근데, 야,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빨리 가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대리 이제 살짝 지난 이런 애들끼리 야, 가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서 걔네들 이빨 때려 먹고 나서 걔네들 일주일 동안 라면 먹으면 돼. 시원하게 먹고 일주일 동안 라면 먹으면은 그냥 또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월급이 또 나와. 그것도 그냥 기분 나게 사는 거지. 차도 사고. 근데 부장은, 이사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집을 해야지 되고, 부모님도 있고,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시원하게 카드 긁고 들어가서 그 사모님께서 보시면은 벌 서야 되고 막 일이 많아져. 그죠? 못한다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 조언이 뭐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다 뭐예요? 회사 말고 자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회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말고 자산 쪽에서 내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1차 함수 말고 2차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변수는 잘 안 커져요. 커져요. 승진해. 예. 근데 대충 커져요.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커지는 어떤 자산 시스템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돈하고 이 지출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년이 됐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밑에 박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채는 없고 자산이 이빠에 많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 1차 함수만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산이라고 찾아보기 힘들고 부채가 이빠에 많아. 이렇게 되면은 아까 했던 1차 함수의 배경을 주는 거지. 마이너스 카드빚을 아들한테 주고 가는 거지. 예?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지켜야 돼. 회사는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자산에 관심을 갖고 이걸 키워보라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삶, 새로운 복리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산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정확하게 거기다 얘기를 책에다 써놨어요. 아메 일을 하세요.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네. 시작한 잡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잡. 근데 이 두 번째 잡은 첫 번째 잡의 연장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팬티 고무줄이 허리가 쪼인다고 그냥 늘려. 배는 계속 나오고 늘려. 결국에 끊어지지. 다른 줄을, 다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산. 첫 번째. 자산의 정의입니다. 정의. 뭐가 자산이에요? 여러분 자산 뭐가 있어요? 20대는 몸땡이요.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네? 부럽다. 진짜 부럽다. 몸땡이가 자산이면은, 네? 그 부실한 자산이지만은, 네, 아무튼, 지금은 부실해져서 몸땡이가 자산이에요. 이거, 살아보세요. 돈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건 부채덩어리. 이제 점점 돈이 들어가요. 저는 하루에 뉴트릴라이트를 한 봉지에 10,000원만 쳐서 20,000원, 30,000원씩을 매일 먹죠. 이 몸뚱이를 보호하려고. 그럼 뭐가 자산해? 차, 집? 네. 오케이. 집은 자산해? 집 자산해. 자산 맞아.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자산인데 되게 쉬워요. 내 주머니에 돈을 계속 꼽아주는 썸씽은 자산이야.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잖아요? 그거는 다 부채야. 자산 아니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냥 집이야. 집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이? 내가 집이 한 7개쯤 있어. 1개는 내가 써. 나머지 6개에서 임대료가 계속 발생해. 그러면 그 집이 자산이라는 거지. 근데 집이 달랑 1개야. 요즘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써 있어. 근데 보니까 대출을 반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다 돈을 보내야 돼. 내 집인 것 같지만은 내 집이 아니야. 이게 부채야. 내 돈을 계속해서 가져가잖아요. 부모님은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살아보세요. 말하기가 참 어렵고. 자식은요? 악성 부채죠. 이게 진짜 악성 부채죠.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딸아이가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서부적에서 만나서, 우리 딸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어느 대학에 딱 보면 두 가지 딱. 어우, 좋은 대학, 너무 좋은 대학 들어서 좋겠어요. 1번, 두 번째가 뭐냐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생각에 돈이 너무 비싸. 제 처가 쪽으로 외대 교수 하신 양반이 있어요. 애가 똑똑해. 아버지가 교수니까 똑똑해. 그래가지고서 정말 안 붙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하버드에 붙어버린 게 덜거든. 그래가지고 2주일간을 설득을 해서 연대를 보냈어요, 장학생으로. 못 보냅니다, 교수 월급 가지고는요, 애를 일단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붙을 거라고 확신하고 시험을 봤는데 애가 붙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걔가 딱 온 합격증,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억을 보내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1억이 당장 보낼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2주일 동안 설득을 해서 연대를 보냈어요. 별 걱정을 다 하죠. 네? 여러분 그때 대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애가 재능, 불필요한 재능. 그래서요, 그런 저런 자산 말고, 예? 진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일, 뭐든지.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야. 예? 근데 내가 사장이어가지고 연락에 가서 막 얘기하면은 회사가 돌아가. 근데 내가 잠시만 자리만 비우면은 뭐 해방대 없네 노래하고 일 안 하고 막 이래서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자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업.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임대료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책을 써서 인쇄 수입을 받는다. 아니면은 누구지? 박진영이처럼 곡을 써가지고서 노래방에서 여러분이 기분 낼 때마다 걔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런 거. 예? 그게 사회. 그래서요, 부의 척도를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됐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못 다니게 됐어. 예?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시원하게 깔끔하게 말아서 꿀떡 삼켰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둔 후 살 수 있는 날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던 일이 그만두고 나서도요, 그 전처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날수.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파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2달 있다가 그게 온대요. 왜냐면은 딱 파이어가 되고 나서도요, 자기는 파이어 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고 나왔어. 근데도 오늘까지 회사를 다녔어. 내일이 어떤 내일이 될지 감이 안 와. 내일이 됐어. 근데 별다른 거 안 해. 그냥 휴가인 것 같아. 3일자가 됐어. 그냥 휴가인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났어. 사람들이 슬슬, 너 여기 회사 안 가? 너 어디 가니? 물어보기 시작해. 2달이 되면은요, 다 멘붕이 온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2달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나면요. 그 2달이 되면 멘붕이 와. 근데 자기가 아무튼 바뀌고 나서도 평소에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나는 끝까지 잘 산다. 그럼 그 사람 영원한 부자지. 그러면은 가장 큰 손실은 뭐냐? 손실.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손실은 뭐냐면은 그만두고 계속 잘 살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이게 결국 뭐냐면요. 놓쳐버린 기회.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그래요? 네, 3번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군지 정확히 저자를 몰라. 네. 되게 떠도는 얘기들은요. 저자가 없어. 네? 근데 아무튼 3번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요. 나한테 기회는 계속 온다. 내가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이 차원 속에서 하고만 있잖아요. 기회는 계속 온다. 오늘도 사실 제가 여기 2명이 오기로 돼 있어요. 지난주에 2명이 왔어요.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같이 저녁을 먹는데 2명이 밥을 잘 먹더라고. 요 앞에서 그냥 간단히 냉면 먹고 들어가자고 흥미면옥을 갔는데 불고기 전골을 뭔가 출시했다고 그게 먹재. 이거 좀 과한데. 근데 아니나 달라 그걸 먹었어요. 그러더니만 드디어 네 강의를 듣게 되는군. 너무 고마워. 그리고 딱 앉더니만은 그냥 너 코골까가 걱정했다니까. 너무 자는 거야, 막. 그러더니만 한 애는 막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나 봐. 막 이랬다가 확 나갔어. 그리고 2번째가 진짜 히트였어요. 막 동공은 계속 풀리는데 어떻게든지 안 졸고 나한테 면피하려고 막 계속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저 어저께 지난주 강의 너무 힘들었어요. 걔한테 눈이 가면 좀 웃겨가지고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
계속 이러고 막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그 동료 투사를 고문하는 순사 같은 거 보냈어, 진짜. 네? 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겠다고, 다음 주에는 꼭 오겠다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5시 이후에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죠. 저 이런 거요, 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는 뭐, 산전수전 공준전이에요. 네? 네, 우리는 뭐 수도 없이 겪었어요. 네? 계속해서 걔네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기회가 나한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줄 게 없잖아요. 뭘 주냐고, 크리스마스 때. 줄 게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줄 게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가 덜 돼 있고 줬는데 제가 놓으라고 한 거지 내가 안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기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기회가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게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그럼 진짜 자산은 뭐가 있느냐? 부동산 자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음도 자산이라고 그 책에 써있더만 채권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고 이런 등등등등을 뭐 쫙 써놓고 이 밑에도 뭐 쫙 써놨는데 내가 보니까 로버트 기와사키는 확실히 문과야. 이렇게 1, 2, 3, 4 번호 매기고 한 줄로 정리하는 거 잘 못하더라고. 우리는 쫙 정리해서 공통점대로 딱딱딱 정리하고 탁 넘어가야지 컨닝 페이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그맣게 쪽지로 만들어 달달달달 외워야지. 내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전체 문장을, 저 정말이에요. 내 무대학교 보여줬는데, 1시간 반 떠들 까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목만 딱딱딱딱 적어 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내 인생의 애드립이니까, 애드립으로 가는 거지. 네? 건성건성. 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 잘 안 하셔도 돼요. 건성건성. 근데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뭐냐? 부동산은요,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않으면. 그지 같은 나라는 그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주식 올라가요? 주식 올라가요. 사회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근데 왜 손절매를 하냐고. 이런 걸 탄다니까? 결국에는 얘가 올라가는데, 은행에서 투자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은행 이자를 감당 못할 정도로 이 상투를 잡았다. 그럼 얘가 이 정도 될 때까지 이거를 못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 그냥 손절매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른 거 사야지. 또 다른 거 사야지. 요즘 올라가는 게 뭐래냐?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후원하자고 얘를 계속해서 후원을 해. 안 되면 또 다른 애 해야지. 다른 애. 정수기 해야지. 뉴트리 해야지. 뭐 해봐야지. 하다 말지. 또 하고 막 이러니까 범민이 많아지는 거야.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리고 막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지. 골 때리죠. 2014년이 갔어요. 나이가 아마 50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한창이 간이 막, 남자가 살다 보면 간이 막 부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38, 9, 40 요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학교에서 확 던져버리고, 그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고, 막, 파운더스 카운슬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뭐 사기를 맞아도 겁도 안 나고 또 벌면 되지, 뭐. 막, 왜 이러고서 막, 그 소리 뻑뻑 치고 다녔고, 그리고 뭐 3일을 밤을 새도 끄떡없고 김선영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의 체력이었어요. 여행을 가면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 그래가지고서 한 7시쯤 들어와서 샤워하고 나서는 저녁을 먹고서 막 거기서 이제 우리 여행 가면 술도 많이 줘, 회사에서. 뭐 다 무료니까 막 마셔. 다 끝나.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막 마셔. 그럼 또 끝나. 그럼 또 딴 방에 가서 직원 하나 두고 가서 또 막 마셔. 그래가지고 새벽 한 4시쯤 들어와. 그래서 6시에 눈을 벌떡 뜨고서 또 나가서 또 골프를 쳐. 그러니까 3일을 하고 나면은요, 집사람이 싫어하지. 뭐가 싫은 거예요? 내 체력이 싫은 거야. 그냥 피곤해서 뻗어서 자더라도 옆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얘가 계속 튀어나가니까. 안 그래요? 이젠 그렇게 못해. 이제는. 힘이 없어. 이제 못해. 메가리가 없어서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못해요. 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버텨낼 이게 뭐냐면은 재산, 아무튼 금융 재산이지. 이 돈.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앞에 적은 건 뭐냐? 재산의 함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요, 이런 어려운 기간들을 누가 버티게 해줘요? 얘가 버텨나가게 해준다니까. 그래, 그 돈 없어. 난 살아. 묻어도 올라가겠지만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올라가 있어. 예? 근데 막, 간당 하고서 막, 안 되겠다. 벌써 얼마를 까먹은 거야. 그럼 빨리 다른 데로 옮겨타야지. 옮겨타.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 중개인도 수수료만 벌어요. 계속 옮기만 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주식을 하질 않아요.
한 개도 안 해, 주식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 진짜 자산이 있지.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나훈아보다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더 많이 벌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지적재산권. 뭐 책을 썼어요. 뭐 그런 거. 계속 들어와. 그런 거. 이런 인세적인 수입. 이런 거는 뭐야 하면서요?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재능이야 하면서 재능. 이거는요, 정말로 신이 주는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거 보시면, 난 정말 그 악단장. 그 아저씨가 너무 안 됐어. 그 사람은요, 왕 밑에서 나라의 그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 인품도 좋고, 그리고 경건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이렇게 누구한테 들려줘요. 처음 듣는데요. 나이가 한참 돼서 은퇴한 다음에. 처음 듣는데, 근데 또 다른 걸 들려줘요. 그러니까, 나 이거 들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건 지가 한 거고, 두 번째 건 모차르트가 한 거야.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한 거는 사람 다 알아. 모차르트는 누구예요? 바람둥이야. 남봉꾼이야. 막 너무 개판으로 살아. 근데 신은 모차르트한테 재능을 준 거예요. 음악을 맹그는 재능을.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술집에서 술 먹다가 피아노를 이렇게 쳐. 막 이렇게 치고 등끌 막 이런데도 막 음악이 다 되게는. 천재가 천재. 저 이번에 누가 보내줘서 요즘 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킹인가 뭔가 있는데, 5살인가 꼬마인데, 미샵 이렇게 되다 그래요. 도, 레. 그 절대 음감을 가진 애에게는. 그래서 막, 솔, 딱 이렇게 하고, 샵,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이상한 애가 있더라고. 지금 무슨 소리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그릇을 막 놓고서 이렇게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순서대로 도레미파솔라줘서 순서를 딱 놓고 나서 진짜 걔가 두들기니까 나비야 이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대 그럼. 그래가지고 작곡하는 진짜 막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요. 피아노 건반을 3개 한 번에 꽉 눌러. 그러면 도미솔? 알아들어요 그냥. 근데 막 이제 막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거. 그거 막 높은 반음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포함해서 3개를 칵 눌렀는데 도샵, 레, 솔. 누르자마자 3개 한꺼번에 눌렀는데 그게 다 들리니까 걔가 대답을 하고 나서도 누른 사람이 답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네?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 누른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놀라기만 하면 돼, 계속해서. 그게 재능이에요. 모차르트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노력에 능력을 키우려고 한 거지,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엔 모차르트를 못 쫓아가고서 잘못된 타겟을 정한 거죠. 재능으로 인생을 살라 그러는 거. 신이 나도 모르겠는데 왜 모차르트 선택했는지 계속 원망해. 그걸 원망할 필요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냐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 태어나지, 보스턴 뭐 이런 태어나지, 북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지. 뭐 안 바뀌는 걸 왜 원망하냐고. 모차르트랑 자꾸 자기를 비교해서 그래,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괴로워진 거죠, 그 사람은. 안 됐어, 재능이. 그래서요, 재산과 재능의 함수로 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답이 뭐라고? 답이 뭐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그만두고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이 기회의 함수로 돼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게 이걸 잡으라는 거지. 기회의 함수로 되어져 있는 자산. 여기에 지금 플래티늄이신 분, 여기에 지금 에메랄드이신 분, 다이아몬드이신 분들이 뭘로 다 그 일을 해냈냐고. 돈 내고 와서 했어요? 자기 성적표 들이밀고서 아니라니까? 예. 딴 사람들은 놓쳐버리는 그 기회를 그 사람들은 잡았다니까요. 그걸 자기가 입증을 한 거지. 결과를 내서. 자, 그래서요, 자산의 개념은 저거다. 예. 책을 더 읽어보시면 더 좋은 얘기 나오지만요, 이게 다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4번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요. 기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서 끝낼게요. 기회는 언제 오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다가 직장을 갖게 돼요.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기회는 언제 오느냐?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특히 구동수는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학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수업 시간이죠. 그 말 들은 애들 중에서 장학생 된 애들보다 장학생 안 된 애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 말 다 들었는데 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럼 걔가 장난쳤나?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뭔 장난을 쳐요.
네? 근데 걔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방과 후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수업은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한 6시간? 네, 리얼타임 한 6시간? 그 나머지 시간들에 의해서 학교 생활, 그러니까 학교 시간 말고, 인생은 참 비밀이죠. 놀랍죠? 학교 보내는 시간 말고 학생이 본분을 학교에서 안 보내는 시간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이 난다니까요. 수업이 잘 되고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려면요, 수업을 정신 바싹 차리고 막 레이저 쏘면서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지. 어렵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면 맞으니까. 근데 시간이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은 그때가 저도 알아요. 제가 교수생활 할 적에 뭐 입학을 축하드리고 뭐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서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레포트 레딩 되잖아요. 그러면 다 써서 내. 그때는 누가 원본이고 누가 복사본인지를 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요 세 놈이 똑같아. 아무도 혼을 낼 수가 없어. 왜냐면은 걔네들이 우연의 일치입니다. 뭐 빡빡 우기면 할 말이 없어. 예? 그리고 아니 그럼 뭐 원본까지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기 좀 빛나는데 그래서 음주단속 같은 건 나쁜 거예요. 그건. 10명 중에 한 놈, 두 놈 잡으려고 다 잡아 세우잖아. 너도 술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차 세워, 창문 열어, 불어, 막 이거거든요. 나 안 먹었는데. 근데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나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골 때리는 거, 그게 무슨 법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다가 사람들을 용의자로 보는 거예요. 다 용의자로 보는 거야. 근데 너는 용의자야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빨리 하고 가야지. 그냥 빨리 돼, 부르고만 가는 거지. 그죠? 요 때라니까.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원본인지 알 것 같아, 이제. 네. 요놈 두 놈은 성적이 차이가 확 나.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쫙 써줘요. 그럼 알게 돼. 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방과 후가 다르거든. 한 놈 끝나면 바로 PC방으로 가시고, 어떤 놈은 도서관으로 가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해보고, 여기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 다이아몬드 같아요, 지금 얼굴이. 네? 근데도 지금 다이아몬드인 분도 있고, 원석인 분도 있고, 계속 너무 한쪽만 계속 가는 분도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어떻게 돼? 더 난다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더. 직장은 근무 시간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비슷해요.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연말 되면 인사고과를 매겨야 돼요. 내가 매겨야 되는 애가 이렇게 쭉 있잖아, 그죠? 처음 진짜 머리 아파.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기도 참 뭐해. 내 식구들인데. 근데 주긴 줘야지 돼. 머리 아프죠? 좀 하다 보면요, 다 알게 돼. 쉽게 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준 점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잘 주는 애가 확실히 일을 잘해. 일 잘하는 애가 잘해. 왜 그런 거야? 퇴근 후의 시간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한 놈은 그냥 술 퍼먹고서 나를 따르라고 볼든벨 치고서 와가지고서 막, 딱 이러고 나만 지나가면 애가 뻗어버리고, 막 사우나로 도망가고, 막 일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여자 만나고 뭐, 연애하느라고 막 계속 직장에서 카톡질하고 또 내가 오면 막 일하고 있고, 그 일주일을 푹 했는데 2페이지도 못 쓰고 있고 막 그런 놈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관리라니까. 여기는 제도권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상식의 범위 내에 있는 거라니까요. 1차 함수 속에다 꽉 묶어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 이건 기본이야. 다 해야 돼. 일단 해야지 돼. 안 할 수는 없어. 해야지 돼. 이건 뭐예요? 이건 자유의지예요. 이 기회는 언제 보이는 거냐? 예? 여러분 아버지가 보라 그래서 봤어요? 막 친구가 안 하면 막 너무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봤어요? 그럴 수 있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지 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된 일만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그러신 분들이 꽤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었냐, 여행제 먹었냐, 뭐 했냐, 옷 똑바로 입었냐, 블라블라블라. 애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제가 언젠가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안 믿어지죠. 평생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하는 말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20대 8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뭐라고요? 결단. 뭔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평생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계속해서 엄마가 이거 해라. 네. 착하지. 네. 아버지가 이거 해라. 네.
네 하고 난 다음에 딴짓하지. 했냐?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하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았다. 기다릴게. 이거 계속 하는 거지. 왜 진도가 안 나가요? 결단을 안 나요. 자기 자유의지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요. 뭔가 결단이 하고 싶어지세요? 오케이. 단지 저는 그런 실마리를 클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진짜 결단은요. 여러분 자다가 하든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확 나오든지 갑자기 무슨 생각을 막 하고 가는데 막 뭐여서 뭐좀 하고 막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막 이 생각이 들든지 막 그러는 때가 와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잠깐 왔다가 근데 그분이 오래 안 있어요. 왔다가. 근데 그게 결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계속 66일을 한 가지를 그 일을 계속하면요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영어 책이 있어요. 소리 영어라고 저도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배웠어요. 66일 동안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영어가 습관이 된대. 힘들더만요. 네? 66일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먼 일로다가 그때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뭘 싣고서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선친께서 니아까를 빌려갖고 거기다 뭘 싣고서 걸어가지고 끌고서 학교를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막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니아까 가는데 그러고서는 이게 도대체 이런 걸 임플리시트 펑션이라고 그래요.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는데 아버지가 니아까를 끌고 가니까 나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막 너무 갑자기 막 기분이 슬퍼지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잡스러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거를 다 갖다 버렸어. 갖다 버리고서 공부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나의 좋은 친구들에 의해서 다 그 마음이 사라졌어. 내 친구 환경이 중요해. 그러다가 다시 진짜 결단한 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무튼 스스로 이제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 좀 어른되면서 그게 필요해요. 뭐 어디서 온다고요? 그게 자유의지. 세상에는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다. 사람들은 2차 함수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예요. 앞머리가 길어서 얼굴이 가려져 있어. 뒷머리 대머리라 이게 기회네 하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뒷머리가 없어. 날개가 있어 그 이놈이 가버려. 또 헷갈려. 기회에 대한 얘기 많죠. 기회는 대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 문 하니까 오는 걸 확실히 알아 나한테. 근데 기회는 창문으로 나간대잖아요. 어느 창문으로 나간지 알 수가 없어 이놈이. 집에 들어왔던 건 맞는데 창이 집에 많잖아. 대문 하나인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기회라는 거지. 왔을 때 잡아야 돼. 어떻게 잡는다고요? 2차 함수를 볼 줄 알아야 돼. 2차 함수에 뭘 봐야 된다고요? 자산을 볼 줄 알아야 돼. 두 가지 세컨자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 내 돈을 만들어주는 수입 말고 자산이 뭐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내가 비록 부모님한테 재산이나 재능은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어떤 경로는 앞서었지만 내가 알게 된 이 기회. 이게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요? 자유의지. 스폰서가 하란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자기가 막 틀을 연락에 짠다고 필요해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커가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해낸 사람이 왜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요. 여러분을 결단케 해요. 결단하면은 결정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를. 뭔가가 여러분한테서 끊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난 이제 그건 더 이상 안 해. 난 그건 안 해. 그리고 이제 이걸 할 거야. 난 이쪽으로 갈 거야.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아.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게 막 크리스마스거든요. 이브거든요. 줄 선물이 없거든요. 네. 이 선물은 프리젠트, 선물, 시간이거든요.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주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받으셔야지 돼요.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에게 선물이 됐으면 그렇게 받으셨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